파일을 바로 만들도록. 여러분들 콜앱 그 폴더 밑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가 몇 번, 네 번, 다섯 번째군요. 음. 여기 파일 이름은 DA5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C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만들어 주신 분들은 바로 연결부터 하고요. 연결부터 하고.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모듈들, 우리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파이 배열 사용할 수가 있어서, 혹은 뭐 난수나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서, 멈파이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다루려면 판다스가 있어야 되죠. 별명은 PD.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C본을 사용하더라도요. 매트플롯, 립, 그 다음에 파이플럿.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본은 보통 SNS라고 줄여서 사용을 하죠. 오늘 어제까지는 저희가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선점도, 선그래프 이런 것들 그려봤죠. 오늘은 이 C본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비슷한 그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롯하고 C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파이플럿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 종류의 함수들마다 파라미터의 이름이나 파라미터의 순서나 그리고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뭐 어떤 함수는 뭐 파라미터 이름이 x라고 되어져 있기도 했고 뭐 위드스, 하이트 뭐 이런 그 변수의 파라미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프 종류들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씩 좀 달랐었었죠. 근데 오늘 일시본을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함수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그 함수 안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거의 순서도 비슷하고 파라미터 이름들도 거의 비슷하고 사용 방법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들이 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하나의 함수 사용 방법을 잘 아시면 그럼 다른 함수들은 그 비슷하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팁스 어제도 많이 했었지만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에서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변수 이름은 팁스라고 할게요. C본.load 데이터 셋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팁스라고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헤드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영수증금의 팁, 그리고 그 팁을 준 손님에 대한 정보들. 성별, 흡연 여부, 어, 요일, 그리고 시간, 테이블,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포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의 객체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인덱스, 그러니까 행은 레인지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고 244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243번까지 있고요. 컬럼은 7개. 여기 7개의 컬럼이 있었죠. 그리고 컬럼 7개들 중에서 카테고리 타입이 4개가 있었고요. 성별, 흡연 여부, 요일, 타임. 이렇게 4개가 카테고리 타입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이 2개가 있습니다. 영수증 금액하고 팁. 여기가 실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인트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시각화 먼저 해볼게요. 우리 어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박스 플롯 아니었나요? 그죠? 박스 플롯은 그 연속형 자료, 즉 숫자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변수들의 어, 최소값,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을 알 수 있는 박스 모양으로 그려주는 거죠. 네, 그런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었었어요. C번 라이브러리에서는요, SNS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라이브러리 모듈 이름이잖아요. 여기서 함수 이름 찾으시면 되는데,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 사용 방법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함수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박스 플롯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들 이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들도 설정할 수 있어요. 주로 뭐 그 파이플런 모듈에서 뭐 피규어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뭐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 옵션 같은 것들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데이터만 포지셔널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아규먼트만. 그 다음에 별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부터는 반드시 키워드를 써서 아규먼트들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X는 X축으로 사용할 변수 이름, 즉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Y축은 Y축에 사용할 컬럼 이름,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법이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X축, Y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 뭐 오더, 오더, 오리엔트, 컬러,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게 이 hu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룹별 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음, 이렇게 데이터와 XO와 Y 이것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주시면 돼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라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이 있었는데 저는 Y축을 사용해 볼게요. Y축에 total bill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린 거냐면 이거는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에 영수증 금액이죠. 토탈 빌 변수에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너무 쉽죠. 그죠? 여기에 엑시스라고 출력문이 있어요. 출력문이 있는데 이 출력문은 박스 플롯이 리턴해주는 리턴 값이 있어서 그 리턴 값을 그 자동으로 코드셀에서 프린트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plt.show 요 그래프 그려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아까 출력문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C본 모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더라도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파이플런 모듈에서 show라고 하는 거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C본 모듈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일단 피겨를 만들어요. 파이플런 모듈에서 피겨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잖아요.
그 피겨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피겨 안에다가 이렇게 X축을 만들어요. X축, Y축. 그런 객체를 엑시스라고 부르죠. 엑시스. 그 다음에 그 엑시스 안에다가 함수 이름대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함수 하나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본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듈은 아니고요. C본 자체도 파이플러스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제일 마지막에 plt.show. 그거는 파이플런 모듈을 사용하든 아니면 그 C본 모듈을 사용하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 Y축에다가 토탈 B를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 Y축 보세요. Y축에 숫자들이 틱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숫자가 10, 20, 30, 40, 50. 그쵸?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영수증 금액이죠. 그래서 이 Y축에다가 영수증 금액을 놓게 되면 박스가 이렇게 세로 방향의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내용은 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 그러니까 박스의 아랫부분이 그 1사분이니까 박스 안에 있는 선이 중앙값, 그리고 박스의 위쪽이 3, 4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수염의 길이는 박스 크기의 최대 1.5배까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울타리, 펜스를 쳐주고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자료들을 점으로 표시를 하죠. 그럼 요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이 토탈 빌의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박스 플롯이 우리가 옵션 설정하는 것까지도 대부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쪽에 써주는 거를 Y 레이블이라고 불렀죠. 그죠? 이거 여기다 써주려면은 plt.y 레이블 이런 식으로 함수로 호출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변수 이름 가지고서 컬럼 이름 가지고서 자동으로 그 레이블까지 붙여줍니다. X축,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X축이 있었다면 X축에도 레이블을 자동으로 써주고요. 컬럼 이름으로 자동으로 써줘요. 그리고 Y축에도 컬럼 이름으로, 변수 이름으로 자동으로 써줍니다. 물론 이 컬럼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어,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plt.y 레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뭐 8, 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C본 모듈을 사용하시더라도 파이플럿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이름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원하는 문구로 문자열로 넣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 없이 그냥 C본 모듈만 사용해도요. Y축에 컬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컬럼 이름으로 자동으로 레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네, 되게 쉽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토탈 비리라고 하는 변수를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 넣어볼까요? SNS,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그리고 x축에다가 토탈 비율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보여주세요는 plt.show. 박스가 옆으로 누워있죠. 가로 방향으로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X축에다가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을 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에다가 토탈 빌을 넣었으니까 10, 20, 30, 40이라고 하는 팁들이 X축에 만들어지죠. 이쪽 방향이 X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 이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팁들이 자동으로 매겨지고 그럼 박스가 가로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1, 4분이니까 여기 중앙값, 그리고 3, 4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어때요? 되게 쉽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렸던 박스 플롯 중에서요. 그렸던 박스 플롯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성별, 뭐, 팁에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다. 이런 것도 아마 우리 그렸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떤 식으로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엑시스 하나 잡고요. 그죠? 엑시스 하나 잡고, 엑시스에서 여기에다가 남성, 여기 여성. 그죠? 그 다음에, 팁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Y축에다가 팁. 팁이 아마 최대 $10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뭐, 그, 아웃라이어들이 있으면 아웃라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었냐면, 어, 남성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부분 집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따로 만들었죠. 맞아요? 그죠?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해서 성별 컬럼의 값이 메일과 같은 행들. 그 다음에 그 성별 컬럼의 값이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행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두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박스 플롯 그려주는 함수한테 리스트로 넘겼잖아요. 이쪽 데이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겼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 그래프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가 X축이란 말이에요. X축. X축의 변수가 무슨 변수예요? 성별. 그죠? 여기가 Y축이죠. Y축의 변수가 T. 그러면은 세번 모듈을 이용하실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요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게 그려지냐면 SNS,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칩스, 그다음에 X축은 그러니까 컬럼 이름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컬럼 이름들은 쭉 하고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X축은 성별, Y축은 팁.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분리하고 뭐 찾고 불리한 인덱싱으로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남성은 분포가 좀 넓게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은 팁의 분포가 좀 좁은 범위 안에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팁의 중앙값이 여성의 팁의 중앙값보다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웃라이어 개수들이 남성 쪽이 아웃라이어 개수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 이쪽으로 아웃라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외도가 양의 외도를 나타낼 거고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질 거고요. 평균값은 중앙값보다 높을 거예요. 아웃라이어들의 위치를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에서도 그거 알 수 있었죠. 히스토그램에서도 그 막대들이 왼쪽으로 몰려 있는지 오른쪽으로 몰려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외도가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거를 양의 외도인지 음의 외도인지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 분석할 수 있었잖아요.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플롯도.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우리가 찾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값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근데 남성의 팁을 디스크라이브 하면 최소값, 최대값 다 나오죠. 여성의 팁을 마찬가지로 디스크라이브 호출하시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값들이 다 나오죠.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그룹 바이예요. 기억나세요? 자주 써보시면 기억하시겠죠? 그룹 바이. 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성별로 하시면 되겠죠. 네, 성별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무슨 컬럼을 선택해요? TV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해요. 그리고 모든 통계량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describe가 그 통계량 보여주세요예요. 통계량 보여주세요고, 여기, 이거 워닝 나오죠. 워닝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 observe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true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워닝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값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남성 쪽에서 최소값, 여기 1.0. 여성도 팁의 최소값은 1.0. 그리고 높이가 같아 보이죠, 그죠? 높이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사분위값 볼까요? 일사분위값 전부 같죠. 이 박스의 아래쪽 부분이 같을 거예요. 중앙값은 남성이 살짝 높죠. 3달러, 2.75달러. 그러니까 여성이 살짝 낮고요. 그죠? 그리고 남성이 살짝 높죠. 그리고 3, 4분위값 보시면 남성이 살짝 크죠. 어, 여기가 3.7, 4보다 조금 아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3.5. 그리고 최대값은 아웃라이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6.5달러.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본 라이브러리가 어,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그룹 바이 연산도 수행을 한 거예요. X축에 있는 카테고리 변수가 그룹 바이를 할 때 사용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팁이 우리가 선택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통계량들, 기술 통계량들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값들로 이 값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쉽죠? 어, 박스를 옆으로 눕힐 수도 있어요. 박스를 옆으로 눕혀주려면 X좌표, Y좌표를 꾸시면 되겠죠. 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세이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박스 플러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그대로. X축에다가 팁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Y축에다가 성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짱쇼.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가로로 본 것뿐이에요. 그죠? 박스를 세로 방향으로 보느냐, 가로 방향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X축을 팁으로 했기 때문에 2, 4, 6, 8, 10, 팁이 X축으로 들어가 있고요. Y축을 성별로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이 Y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박스가 옆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네. 요렇게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십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사용 방법, 다른 함수들도요.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거나, 선 그래프를 그리거나, 사용 방법이요. 다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모든 함수들이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일별로 해볼게요. 요일별, 팁의 박스, 블럭.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놓든, 세로 방향으로 놓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이나 원하시는 거 한쪽 방향으로만 해보세요. 저는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해보려면 박스 플롯 함수 사용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x축이 팁이 돼야 되죠. x축이 팁이 돼야 되고 y축이 요일이니까 day잖아요. 컬럼 이름이. 그리고 plt.show. 이러면 박스 4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별로 박스 4개가 그려지죠. 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사분위 값하고 3사분위 값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1사분위 값하고 3사분위 값 사이의 차이는 적어요. 그러니까 50%의 자료들이 들어가는 그 구간은 좁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드 그릴 수 있어요. 그리드가 그 보조선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리드 그릴 때 파이플런 모듈 사용했죠. 그리드. 네, 이렇게 하시면 그리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본에서 그리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파이플런 모듈 가지고서 그리드 그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2에서 4, 6, 8, 10 이렇게 그리드 그려주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줘서 숫자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쉽게 어, 만들어져 있죠. 보셨습니까? 뭐 시간별 팁, 뭐 요것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다른 카테고리 변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일, 위에서 우리가 요일하고 성별 있었잖아요. 요일별, 성별, 팁, 박스, 플러스를 그리겠다. 자, 우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자, 위쪽에서 보듯이 요일이 4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별은 2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러면 요일별 성별이면은 토탈 카테고리는 몇 개가 나올까요? 목요일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있겠죠. 그럼 전체 카테고리는 8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8개가 될 건데, 그러면은 8개의 박스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8개의 박스를 어떻게 표시할까예요. 8개의 박스를 어떻게 표시할까? 자, 근데 우리가 2차원에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2차원에다 그리는 거는 축이 X축하고 Y축밖에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Y축에다가 팁을 놓겠다. 그럼 여기다가 팁 크기만큼 이렇게 박스가 그려질 거잖아요. 음. 자, 이거는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X축을 뭘로 가져가야 될까요? X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변수가 2개가 있잖아요. 요일도 있고 성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요일로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4개의 팁밖에 안 나오겠죠. 팁 쪽은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이렇게 팁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 X축을 데이라고 하면 팁이 4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성별. 박스를 목요일에다가 목요일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다가 박스를 2개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도 박스를 2개씩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한쪽은 남성, 박스 플러스 의미하고, 다른 쪽은 여성, 박스 플러스를 의미하면 되겠죠. 맞아. 이런 식으로 8개의 박스를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 같은 목요일에서 얘랑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예요. 색깔을 다르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목요일이라고 하는 요일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요일 안에서 2개의 박스가 있는데 그 2개의 박스를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 그죠? 그러면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C본, SNS, 박스,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아까 제가 요일로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Y축은 팁으로 그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색깔 부분이. 색깔을 그 C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hue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컬럼 이름 주세요. 성별이랑 BLT.show. 네, 이렇게 8개의 박스를 그려줍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이거 그리려고 했었으면, 그죠? 이거를 파이플런만 가지고서 그리려고 했었으면 8개의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죠? 목요일 남성, 목요일 여성, 금요일 남성, 금요일 여성 이런 식으로 불리한 인덱싱을 써가지고 8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또 하나씩 하나씩 박스 플러스로 그려야 됐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스트로 넘겨가지고. 음. 근데 지금처럼 X축을 요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요일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Y축을 팁으로 하겠다. 하니까 Y축은 팁이겠죠. 휴는 의미가 뭐다? 카테고리별 색상이에요. 휴의 의미는 색깔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색깔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변수를 넣어주시면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C본 라이브러리가 선택을 해요. 물론 그 선택하는 색깔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자동으로 선택되는 색깔. 그래서 성별이 2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2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색깔이 2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한 줄이요. X축 레이블 써주고 있죠. X축의 틱도 설정해주고 있죠. Y축 레이블 써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범례. 레전드라고 했었잖아요. 범례까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되게 쉽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숫자들이 맞을까요? 이 숫자들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1사분위값, 중앙값, 최대값, 1사분위값, 중앙값, 최대값 이런 것들. 우리 한 줄로 찾을 수 있는데. 그룹 바이 함수 사용하시는데. 팁스. 그룹별로 묶겠다라고 할 때 함수 이름이 그룹 바이였었죠. 자, 여기 바이예요, 바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룹을 묶어야 될 게 2개 있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성별 그러면은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하나만 문자로 줬었죠. 요일별 그러면 요일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하나만 문자로 줬었죠.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가 2개예요. 그럼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배열 주시면 돼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배열을 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컬럼 이름도 써주시면 돼요. 요일로 그룹을 묶을 거죠. 그 다음에 성별로 그룹을 묶을 거죠. 이렇게 하면 요일별, 성별로 그룹이 묶여져요. 8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요일에서 4개, 성별에서 2개, 조합하면 8개의 그룹이 나올 거예요.
8개의 그룹에서 뭘 찾는다?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는다. 그리고 그 팁 컬럼의 기술 통계량을 본다.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한 줄로 하면 숫자들이 다 나와요. 아, 여기도 또 워닝이 뜨는군요. 워닝은 옵저브드. 이게 좀 귀찮긴 한데, 그, 지금 현재 컬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판다스의 버전 때문이에요. 판다스의 버전이 조금 낮아요. 최신 버전보다 조금 낮고요. 그래서 이 옵저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줘야 되고요. 음. 그러면 원인이 없어지고, 이 판다스 버전이 조금 올라가면, 제가 정확하게 몇 버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게 살짝 올라가면 이 파라미터를 안 줘도 원인이 없어요. 요 파라미터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observed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냥 true로 설정한다. 네, 그러면 돼요. 뭐 true든 false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true로 쓰든 false로 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요일, 두 번째 카테고리가 성별. 그래서 목요일에서 남성, 여성이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서도 남성, 여성이 있죠. 그리고 행에, 같은 행에 있는 값들은 그 카테고리에서의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가,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 여기 있는 숫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가지고서 이렇게 박스를 그린 거예요.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박스 하나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최소값이 1.44. 여기 1달러가 아니죠. 1.44. 다른 게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1.44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 2달러. 요 밑에 여기가 2달러, 그죠? 그 다음에 50%가 2.54. 2달러보다 살짝 위. 그 다음에 75%가 4달러. 여기가. 그 다음에 최대값 6.75. 어, 위쪽에 아웃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요 펜스가 그려진 위치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6.76. 맞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찾아지는 숫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요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Y축에다가 팁을 놨기 때문에 Y축이 팁이어서 박스들이 전부 다 세로 방향으로 박스가 그려지는 거고요. X축하고 U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겠습니다. SNS,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Y축은 팁. 그리고 색깔을 이번에는 요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똑같이 8개는 8개인데, 8개는 8개인데, 배치한 게 달라지죠. 박스들의 배치가 달라졌고, 색깔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X축이 성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성별. 그럼 틱이 몇 개가 나올 틱이 2개밖에 안 나와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틱이 2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Y축이 팁이기 때문에 여기가 팁. 그리고 그룹별 색깔. 그룹별 색깔을 요일로 했죠. 그래서 색깔이 몇 개가 선택이 되냐면 색깔이 4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색깔은 좀 촌스럽죠. 자동으로 선택되는 색깔은 조금 촌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남성인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여성인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숫자들을 보는 건데요. 보는 건데 여기서는 같은 요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편차가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요일에 남성과 여성의 팁의 편차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금요일에
남성과 여성의 팁의 그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는 거죠. 아래쪽은요. 남성들이 요일들마다 팁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뭐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를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X축, Y축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색깔이 좀 촌스럽다,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팔레트가 뭔가요? 물감 이렇게 섞을 때 쓰는 게 팔레트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들의 어떤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파스텔이라고 써두면 네, 이런 색깔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계열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촌스러운 찐파랑, 찐주황이 아니라 약간 파스텔 계통으로 뭐 색깔들을 그래서 팔레트라고 하는 게 색깔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여기 지정해주는 값들은요. 저도 기억 못해요. 문서 보고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문서 보고 그다음에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 찾아가고 팔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들 어떤 값들이 있는가 문서 보시면 나와요. 뭐 아니면 뭐 물어봐도 되겠죠. 제미나이한테 클로드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그러면 잘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팔레트에 무슨 값을 넣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저희가 박스 플롯들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박스 플롯 그리는 게 굉장히 쉽고 한 줄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